네, 어제 오후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요. 국민대 석사 박사학위 제발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의 1인 시위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자격 미달 논문을 국민대가 검증조차 하지 않고 회피한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국민대가 해명하는 과정도 사실 좀 석연치가 않고요. 계속해서 좀 부적절한 절차 처리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열린민주당 의원님들 모시면요, 열린민주당 팬들이 저한테 의원이라고 하지 마라, 대표는 대표님이라고 불러라, 이름 똑바로 불러라, 이게 질문들이 그래요? 많으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네.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님 모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 논문 두고요, 국민대가 검증 시효가 지났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검증을 하지 않았는데 교육부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한국연구재단이 조사할 때 폐지한 걸로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왜 그러면은 시효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실제로 그 국민대 규정을 보면 부칙을 다뤄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대가 이번에 김건희 논문 건과 관련해서는 부칙 뒤에 숨은 거죠. 그러니까 본 조항하고 네네. 위배되는 사실은 자기 모순이 규정 안에 자체적으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 조항은 그냥 눈 감아 버리고 부칙을 가지고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근거를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대가 근거로 들었던 게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을 원칙으로 한다. 네. 이런 이제 부칙이 공개 부칙이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또 단서 규정이 있어요.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를 처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 그 단서 가지고 그럴 수 조항을 있는 게. 달아놨죠. 예, 네. 논문으로 그걸 다시 재인용하거나 뭔가 활용했을 때, 그다음에 공공복지에 심대하게 위배했을 때, 네네. 예, 이럴 때는 그 부칙에서도 또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해놨고, 사실은 이 공공복지에 심대하게 사실은 이게 타격을 주는 사안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존립과 관련된 문제인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이게 대학이라고 하는 게 그 명예, 권위 이런 것들이 사실 실추되면 사실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이게 뭐 네. 영리를 하는 기업도 아니고. 네. 근데 그거와 직결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단서 조항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지 그러면 공공의 복지 그러면 무슨 급식 지원이나 생계 지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이때 얘기하는 건 사실상 다중의 전체 이익과 그다음에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가치나 어떤 이런 거에 훼손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래서 네. 공공의 안녕에 만일의 경우 이게 지장을 준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의 이익뿐 아니라 자기 대학의 존립과도 연관돼 있는데 적극적 해석을 피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논문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뭐 그 대학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대단한 거 학문을 아니겠습니까? 하는 기관이 그렇죠. 대학이기 때문에 예. 그 학문의 생산물이 사실 이런 논문으로 생산돼서 외화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검증을 받는 거잖아요. 인정을 네네.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학에 있어서는 자기 존재와 정체성의 핵심이다. 이걸 던져버린 거다.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씨가 야권의 유력한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지만 홍 어쨌든 후보 그때 당시까지는 또뭐 1위였으니까. 그렇죠. 1위 후보였기 때문에 네네. 너무 이 정치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대학교가 이렇게 정치적이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이 학문이야말로 가장 그 절대적으로 중립적이고 지켜져야 객관적이고 그 예. 진리 탐구한다고 했을 때 그 진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요. 이런 부칙을 단 학교가 있어요? 다른 학교도? 찾아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 꽤 돼요. 170개 중에 그 한국연구재단의 조사에 한 바에 의하면 42개 정도가 있는데 많네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번에 국민대 같은 경우가 그 작년에 홍진영 씨라고요. 네네. 트로트 가수 트로트 가수. 분이 왜 학위 논문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조선대가 처리한 거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사례라고 봐요. 근데 그때는 2019, 20년 11월 달에 이제 이 학위 논문이 문제가 됐는데 네.
예, 이게 막 시끄러워지니까 조선대가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조선대도 국민대처럼 5년이 지난 거는 검증 안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네. 12월 달에 한 달 만에 학교 규정을 바꿨어요. 그래서 학교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문제가 된 홍진영 씨의 학위 논문을 자체 검증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렇게 막 시끄러워지니까 연예인이니까 사실은 이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사는 그렇죠. 사람인데 예. 굉장히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홍진영 씨가 나 스스로 자진 반납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대는 반납 안 받아주고 자체 검증 절차를 거쳐서 학위를 취소를 했어요. 오. 올해 2월 달에 네. 예, 올 초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저는 진짜 국민대는 할 말이 없는 대학이죠 지금. 그러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조선대하고 국민대하고 완전히 처리 방식이 완전 반대. 완전히 극단적인 어떤 양극단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여기야말로 조선대는 철저하게 학교의 명예를 지켜야 된다. 네. 한번 박사는요 죽을 때까지 박사거든요. 그럼요. 우리 김건희 씨도 국민대가 이거 검증을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 학위가 유지가 되면 이 사람은 뭐 지금 잠깐 시끄러웠지만 죽을 때까지 박사님으로 그렇죠. 그 학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맞습니다. 허용해 주는 거잖아요, 국민대가. 네. 네. 그러니까 국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수많은 그 고생하면서 정말 연구를 위해서 매진했던 분들이 얼마나 허탈했을까 좀 그렇고요. 아우 그분들의 상처는 저는 말로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어디 가서 말하기도 네. 이제 곤란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열린민주당 화이팅! 열일하시는 열린민주당 코스모스님 얘기해 주셨고, 열린민주당은 백성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국민대 교수님들, 학생들 너무 속상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열린민주당은 정말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자, 강민정 의원님 응원합니다. 교육부는 정말 제대로 조사해서 부정이 밝혀지면 아예 그냥 학교 시스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홍진영과 김건희 씨는 완전 대비되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임성희님, 강민정 의원님 교육부 장관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 원하시는지 제가 나중에 살짝 여쭤볼게요. 자, 그리고요. 뭐 어쨌든 김건희 씨 증인으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채택할까요? 아니 제가 신청은 김건희 씨는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이제 콘텐츠 뭐죠 코바나 콘텐츠 그 전시와 관련해서 신청을 했고 저는 이제 국민대 총장하고 전순규 관련해서? 지도 교수였던 전순규하고 그다음에 논문 심사위원 네. 참여했던 위원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증인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건 이게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양당 간에 합의를 해야 합의를 되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랬더니 국민의힘 쪽에서 조민과 정경심 전 교수, 장관의 딸인 조민희 네, 양과 정경심 그 교수를 부인 또 정경심 이렇게 교수? 신청 명단에 올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니네 그거 하려면 이거 받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간사 합의 때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합의를 못 봐가지고 안 되겠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제 채택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게 이제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이제 국감이 되고 제가 그래서 마지막 날 때 종합 감사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국민대 총장이랑 이 김건희 씨 논문 관련해서 증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신청해도 사실 뭐 당사자가 다 못 나온다 그러면 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요? 그 못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국감 증인 회피에 관련돼서 규정이 또 있죠. 네. 국회에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래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지금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문제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뭐 캐도 정말 화수분처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미로 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여기 얘기하면 여기 얘기 그럴듯하고 저기 얘기하면 저기 얘기 그럴듯하니까 도대체 이 사건의 본질을 뭘로 봐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이제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비중을 두고 조금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국민들 관심사고 심지어는 뭐 정치의 카드 이슈고 선거에도 가장 그럼요. 네.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국민들 생활에도 직결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뭐 누구냐 막 이런 것보다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이권이고 이 이권을 둘러싸고 검찰, 언론, 그다음에 정치, 그다음에 네. 재벌, 경제, 그다음에 네. 심판, 사법부까지 이렇게 강력한 카르텔이 연결돼서 이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꿀 빨아먹고 있는 네네. 그런 곳이다,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할 수 있는가?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엑스레이를 딱 들여다보게 해준 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엑스레이처럼 네, 속이 다 부동산 들여다보이는. 개발을 통해서 이런 어떤 기득권 카르텔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다 꿀을 쪽쪽 빨아먹는 네. 이 메커니즘이 뭐였지? 이런 걸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걸 이제 보여주는데 아주 기여하신 활약을 해주신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 남 변호사를 판사, 예. 무죄로 만들어준 최재형 전 판사라든가 아들 50억 퇴직금을 여기 50억 퇴직금을 너무나 당연하게 저는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까 별돈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네. 저는 이제 윤석열 씨 얘기를 기자분하고 하시던데 사실 윤석열 아버지 집이 뭐 시가보다 싸게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 노영희 사회자님께서 그게 이제 뇌물이면은 거기다가 적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뻔뻔하게 그거 50억을 이렇게 뭐 네. 뻔뻔한 거 뻔뻔하게, 아니면 진짜 이제 검사로서의 촉이 떨어져서 이게 뭐 되게 무디어지고 무식해졌나? 그 급한에 네네. 문법을 잃어버렸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그런 우리한테 엑스레이를 비춰줄 수 있는데 가장 활약을 해주시는 또 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카르텔이 어떻게 얽혀서 어떻게 서로 도와주면서 네. 어떤 역할을 서로 또 역할 분담하면서 이게 이권을 챙기는지를 잘 들여다보게 해준 거다. 그렇군요. 지금 뭐 각상도 의원 아들 왜 퇴직금 이렇게 많이 줬냐 그랬더니 뭐 산재다. 저는 사실 산재란 말 쓰는 게 너무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저는 진짜 그거를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페북에 썼는데 사실 페북에는 제가 지금 공인인이라서 되게 이 정제된 언어를 쓰려고 가슴이 탁 막혔다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는 뚜껑이 확 열렸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진짜. 네. 아니 그리고 막 김용근 생각나고 구의역 김군 생각나고 그럼요. 평택의 네. 이선호군 생각이 나면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산재당해서 50억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평균이 1억이 예.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저는 그 퇴직금이 성과급까지는 제가 참아줬는데요. 이게 산재, 질병 위로금 이렇게 얘기할 때는 참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더 화가 나는 부분은 이 산재 당해서 44억 7천만 원 받았다는 거죠. 성과금 5억 플러스 뭐 3천만 원 해서 빼고 나머지 돈. 그런데 이분이 조기 축구회사 또 에이스라고 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그 조기 축구에 몸이 안 좋아졌다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네. 그 시합에 이 조기 축구회끼리 또 시합을 시합 많이 하잖아요. 하죠. 예, 네. 시합에서 히어로였다. 어. 우리 팀의 영웅이었다. 막 이런 식의 히어로였다. 카페에 그런 조기 축구회 카페에 그런 기록이 올라온 것들이 막 쭉 나왔더라고요. 네. 기사에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안면수심이라고 할까요? 인면수심. 인면수심 진짜 안면몰수. 예. 안면몰수. 진짜 이렇게 정말 전 천인 공노할 일이다 이런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국민들이 그걸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네, 뻔뻔함이랄까? 그냥 저는 솔직히 네.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대장정 개발 사업에 불법이 없고, 그다음에 실제 개발이익이 많이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많이 이제 주어져서 그걸 다 식구들끼리 나눠서 가질 생각이었다면 뭐 일을 했으니까요, 어쨌든. 그럼 그냥 이러이러한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나눠서 그냥 가지기로 했고, 얘는 그거 시스템 맞춰서 준 거다.
이렇게 해서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민을 우롱하는 말처럼 막 거짓말하고 기만하는 게 좀 그런데 싫더라고요. 워낙 50억이라는 건 그렇게 너무 설명하기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되는 액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지금 터지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냈어요. 이재명 지사가 옛날에 대장동 개발의 업적을 설명하면서 본인이 설계자라고 직접 뭐 인터뷰도 한 게 있는데 그거는 빼박 아니냐. 이거는 정말 뭐 내가 대통령 되면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감방에 보내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설계라고 하는 말 한 거를 이제 방송 인터뷰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 설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익을 민간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설계가 아니라 원래는 공공개발로 사실은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더 적었는데 한 1,000억 정도로 더 받을 수 있게끔 설계를 다시 만들어 보라라고 했다고 요 취지였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해석을 갖다 붙였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사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대응하는 거 보면 사실은 요번만 그런 거 아니고 일관되게 말꼬리 잡고 그걸 가지고 막 확대 해석하고 프레임을 만들고 네.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해온 집단이기 때문에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다른 건 학습이 안 되는데 이런 학습은 또 굉장히 빨리 되더라고요. 네. 다른 건 학습이 안 돼요? 학습이 안 돼서 국민들의 그 피로도와 이 스트레스 지수를 분노 엄청 게이지가 높아지죠. 예.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니까 그런데 또 이 개콘이 없어질 만큼 또 우리를 또 배를 잡게 만들기도 하니까 네네. 그런 친구들은 또 괜찮아요. 네. 괜찮진 않죠. 네. 그런 그 개콘 안 봤으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우스갯소리가 요즘 많이 나와요. 정치하는 여러 가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뭐 코미디 프로가 없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런 저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너무 제가 이제 정치계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 부끄럽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정치판, 정치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그 중에 제가 일부러 있다는 사실이 진짜 너무.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 곽상도 의원 관련된 아들의 50억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숨겼다. 사실 또 이게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인정했더라고요. 네, 그 전에 추석 전에 알고 있었다. 이런 네네. 게 또 인정을. 그럼 이게 했던데. 지금 사실은 이제 감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좀 신중 모드를 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건 감췄다가 명확하죠. 왜냐하면 알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면 모르는데 네네. 그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면서 전국에 네. 해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걸었잖아요. 네네. 적극적 공세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야말로 저는 아주 사실 확인해서 시간이 필요했다든 이런 거는 저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게 추석이라고 하는 게 네. 전국의 모든 사람 가족들이 막 이동하면서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그래서 그렇죠. 추석 밥상에 뭐가 올라가느냐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거 되게 중요한 대목이죠. 이 과일 장사나 육류업자한테만 대목이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대목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 김기현 원내대표가 알고도 그 추석 대목을 노린 악덕 사기 영업자가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지금 곽상도 의원 뭐 탈당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막 국민의힘에서 뭔가 곽상도 의원한테만 다 책임을 물려고 하는데 이걸 알고도 적극적으로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고 화천대유 문제를 가지고 막 이슈화 시키는데 추석 대목을 활용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전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왜 곽상도 의원 혼자만의 문제냐, 네네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미국 갔다 와서 잘 몰랐고 저는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렇게 네. 얘기하는 순간 종이 호랑이 대표다. 나는 무능한 대표다. 사실 우리 몰랐다는 당에서 거와. 네. 존재감 없는 대표라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고 그랬을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알면서 그러면은 모른 척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치를 하는데 당 대표가 자기 당 의원과 관련된 문제가 며칠 전에 이미 일주일 전쯤에 알려져 있는데 그 네. 원내대표한테 그렇죠. 그럼 자기가 만약 그 정보로부터 차단돼 있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대표로서 존재감 없다. 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이미 이제 곽상도 의원은 탈당했잖아요. 그쵸. 바로 그날 저녁에 네, 그랬는데 또 탈당했죠. 제명 얘기를 하는 도대체 탈당한 사람을 어떻게 제명을 시킬 수 있나?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정치 쇼를 저는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건 지금 네. 우리가 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곽상도 의원도 검사 그렇죠, 검사 출신이고 출신이죠. 지금 민정수석 출신이고. 윤석열 후보도 검사 출신이고 이 검사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대응들 99만 원짜리 향응 세트 검찰 네. 전용 세트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내고 손준성 검사도 그렇고 김웅 의원도 그렇고 막 바로 핸드폰 바로 바꿔버리고 6개월에 지난번에 바꿔. 네. 채널 A 사건 관련된 검사들도 뭐 이런 이제 수사의 어떤 시스템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군요. 증거 인멸을 너무나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막 논란을 막 이게 하면서 시간을 버리고 있지 말고 빨리 수사를 정확하게 증거 인멸하고 대응하지 못하게 곽상도 의원도 그렇고 뭐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이 네. 연루된 사람들 빨리 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린님께서요. 아파트값 올리는 세력 토건 비리 세력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는지 비리 온상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개발이 환수 방법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강민정 의원님 할 말은 하는 멋진 분입니다. TWG 오리진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박살쌤님도 날로 훌륭하고 멋진 강 의원님 좋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좀 막 더 칭찬 댓글이 많은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민의힘 인사들이 자기 고백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하는데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건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표정이 너무 난감하시네. 하는 게 맞죠. 하는 게 그게 맞아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도 있지만 또 장제원 의원 아들 문제도 있고 정치인 또 자녀들 문제도 있고 내 문제 아니다 이렇게 또 의원님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면은 야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연좌제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윤혜숙 의원은 부모님하고 또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원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냐 이런 얘기도 또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제원 아들 건하고 곽상도 아들 건하고 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장제원의 아들이 사고를 여러 번 쳤는데 쳤을 때 네. 계속 이 빠져나올 수 있게 만일 장제원이 어떤 개입을 국회의원으로의 권력을 이용해서 개입을 네. 하고 이랬다면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노엘 건 같은 경우는 부모로서의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되지만 이게 법적으로 뭔가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곽상도 의원과 곽상도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이제 공범 관계, 지금 우리 의혹에 의해 공범 봤을 때는 관계요? 예. 왜냐면 아들을 통해서 돈을 받은 거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0억이라는 게 아버지에 대한 뇌물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그런 이제 거죠? 뇌물 의혹이 사실 크기 예. 때문에 지금 곽상도 의원도 이 추궁을 받는 거고 자기도 어쨌든 바로 탈당을 한 거잖아요. 네네. 직접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네.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곽상도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네. 자, 요거 한번 여쭤보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어차피 대선 시즌이고 다른 당에서 지금 전부 다 이 대선에 나갈 후보들을 지금 다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린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번 대선에 나갑니까? 어느 분이? 저희는 아직 그 확정적인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사실. 왜요? 예. 아니,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아서. 예. 지금 뭐 의원 3명 있으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나오시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던데. 그분이야 뭐 대통령 후보 뭐랄까 로만 정치권에서 살아온 분이라 그걸 네.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자기 직업 같은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대통령 후보가 들고 직업이에요? 아니 왜냐면 그렇게 등장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 번 선거 때 나오셨고. 예. 그런 거하고는 좀 이제 다른 조건이고 물론 저희 당에도 대통령 후보감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너무나 뭐 훌륭한 강민정 분이 대표님 아니 저 포함해서? 말고 이제 우리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 예. 저는 진짜 아주 뭐 김의겸 후보도 그렇지만 네.
대통령 후보 감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제 그건 아닌데. 조금 다른 여러 가지 이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는 건 단지 후보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네.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강욱 대표는 제가 만약에 최강욱 대표라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걸려 있는 소송건도 많고 지금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묻혔지만 고발 사주 관련해서도 정말 직접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대선 후보까지 나가려 그러면 정말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열린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막 으쌰으쌰하면서 나가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당원들의 뜻도 그렇고 우리 열린민주당을 보고 계시는 또 국민의 눈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또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또 점검도 해야 되고 언제까지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지금 뭐 그 시기도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논의는 자체적으로 몇 번 네. 하긴 했는데 아, 아직 그래요? 논의도 했군요. 아니 어떻게 이제 대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임하는 게 좋을까는 걸 포괄적인 얘기들은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진도가 구체화되는 단계로까지 아직 나가지는 그렇군요. 못했습니다. 뭔가 좀 복잡한 여러 가지 변수 고려해야 될 게 많이 있으신 것 그렇죠. 같기는 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열린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좀 세게 압력을 행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하고 함께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정말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